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자, 올해가 바로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이죠? 맞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여는 등 온 국민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온 결의가 하나가 됐던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역사연구회 이사로 계신 대림대학교 이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념 행사도 많고요. 또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3.1운동에 관한 창작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3.1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인데요. 그중에서도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잖아요. 그렇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화가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화는 만세 운동 후 3평도 안 되는 서대문 감옥 8호실에 갇혔던 유관순 열사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국가통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게 유관순 열사가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당시 그 여학생이었던 유관순은 17살. 어린 학생도 했었다라는 그 얘기는 특정한 누구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바로 어린 학생도 참여했다.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하나의 그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この部屋で始まりました 대한독립!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지금 영화 일부분만 잠깐 봤는데도 마음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당시에 그 만세 운동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건가요? 3월 1일 하루의 운동이 아니고 짧게는 2달 동안의 운동이었고요. 당시 우리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인 200만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위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 7,5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당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조사 기간이 지금처럼 있는 시절도 아니고 네. 그것을 이제 일제 관원 측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사실 실제로는 더 많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만큼 이제 100년 전 3월 1일로 돌아가서요. 그날의 일을 좀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우긴 배웠지만 기억은 사실 잘 안 나거든요. 맞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날이잖아요. 네, 3.1운동이 3월 1일 하루의 운동은 아니고요. 네. 또 준비도 그날 당일 된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근데 27일 날 일단 짧게 얘기한다면 27일 날 밤 11시에 2만 1,000매의 그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됩니다. 인쇄가 되나요? 예, 오. 인쇄가 되고 28일 날 전국에 배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3월 1일 날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납니다. 오후 그래서? 2시쯤에 이제 탁골공원에서 그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가슴에 품고 있었다 10년 만에 꺼내든 태극기를 흔들고. 얼마나 꺼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몰래 만들었어요. 3월 1일 되기 전에. 그래서 서울 탁골공원에서 나와서 이제 두 방향으로 시위를 합니다. 하나는 동대문 쪽으로 가고 하나는 종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울의 탁골공원을 상상해 보면은 왼쪽으로 가면 동대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맞아요. 종로죠. 예, 네. 그 코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밤새 이제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그래서 만주까지 또 연해주까지 그래서 조선인이 있는 한국인이 있는 모든 곳에 다 확산됐었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날의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들었으면 정말 100점 맞았을 텐데 정말 뜻깊네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 운동이 이제 그야말로 한반도를 넘어서 해외까지 삽시간으로 퍼져나간 이 민족 운동이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한반도 내 모든 지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북한 지역입니다. 이 만세 운동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우리는 이제 3.1 운동의 초기 시위라고 합니다. 네. 그때 그 2주 동안의 시위를 그 일본이 진압하면서 조사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위가 276건이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 71%가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 말고도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그다음에 선천, 원산 이렇게 6곳이 3월 1일 날 일어났던 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초기 한 2주 동안의 시위의 상당 부분이 북한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었죠. 야, 이거는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사실 3.1 운동이 시작된 도시가 서울 외에 네. 북한에서 6곳이라는 거는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지도를 딱 이렇게 처음 봤는데 거기에 지금 북한이 굉장히 밀집이 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배경이 또 있을까요? 당시의 독립운동은 남북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북한 지역에 왜 만세 시위가 초기에 많이 일어났느냐? 그거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 6개 지역이 다 도시 지역입니다. 네.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차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의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기독교 세력이 좀 많았습니다. 기독교가요? 네. 평양 같은 경우는 조선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기독교 세력이 엄청 많았었고요. 야, 지금의 북한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네, 일인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런 기독교 계열이 그래서 33인 민족 대표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 대표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이 남쪽만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33인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연락망을 통해서 이제 독립선언서도 배포하고 시위에 대해서 미리 이제 다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통망 그다음에 기독교 종교적인 그런 것 물론 뿐만 아니라 천도교 세력도 북한에 꽤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곳도 천도교하고 기독교 세력이 연대를 해서 이 시위를 준비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도 학교 교육이 대단히 많이 활발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관순 학생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 지역에도 그런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또 여학생들은 많은 경우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기숙사는 가장 뭔가를 이렇게 모의하기 제일 좋은 맞네요. 뭔가를 꿍꿍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최적의 장소.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북한 지역에도 당시에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지역의 그 3.1 운동이 초기에 많이 확산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네. 뭔가 하나 딱 망치로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것 같은 오. 사실 남북이 아닌 온 결의 독립운동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깝게도 해방 후에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이 3.1 운동에 대한 의미가 남북에 좀 차이가 생기게 되나요? 그러니까는 해방 후 3년 동안이 이제 우리는 어쨌든 38선이 이제 그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 수립은 3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3년 동안에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3.1 운동을 기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제 역사책이 나오는데 49년이나 50년대 나온 조선 민족 해방 투쟁사 이런 책에서는 3.1 운동,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전민족적인 항거를 했다 이런 기록이 다 나오는데 이제 60년대 들어가서 이제 주체 사관,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기본 방침으로 정해지고 나면서부터는 3.1 인민봉기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3.1 인민봉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까지 일반적인 거는 3.1 인민봉기가 실패한 이유는 네. 확실한 지도부가 없었고 그래서 영도자가 없었다. 수령이 없었다 이런 네. 거에 되겠죠. 김일성가 또 김일성의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외삼촌 또 어린 김일성 등등이 3.1 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 3.1 운동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을지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3.1 인민봉기 백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가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북한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보고회를 개최하고 북한에선 3.1 인민봉기라고 하죠. 3.1운동의 역사를 다룬 좌담회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3.1 인민봉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던 1919년 4월 15일에 공포된 청독 재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권을 들 수 있습니다. 좌담회가 진행된 이곳은 중앙계급교양관인데요. 3.1운동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낮 12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해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으며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일제 기마경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오보이스님께서도 8살이 어리신 나이시였지만 이 시투쟁에 참가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 발원지가 평양이라고 북한 해설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3월 1일 날 평양도 했으니까 네. 그 말이 완전히 틀리다라고는 안 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민족대표 33인의 그 행사는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서울에서의 준비와 그다음에 그 핵심의 어떤 지도부가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 속 인물 유관순 열사 아닌가요? 네, 저건 저도 뜻밖입니다. 중학교 역사 시간에 3.1 인민봉기 배우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잠깐 배웠었는데 투쟁의 앞장에 서서 깃발 들고 달려나가면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시다가 일제가 깃발 든 팔을 잘라서 쓰러지시면서 마지막까지 조선독립 만세를 마지막까지 외치셨다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3.1운동을 기억할 때에 가장 희생자로서의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는 거는 또 어린 소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마 북한도 일제의 극악무도한 그 지배와 탄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여학생으로서 감옥에서 죽은 유관순을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불러오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 북한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활발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보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의 사진도 남아있고 이 3.1운동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도 북한 쪽에 많이 남아있겠네요, 그럼?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북한을 가서 자료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거는 시위를 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소가 북한에도 6-7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양에 복심법원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하려면 이제 경성까지 오는 거였죠. 그러니까는 그 재판 기록들이 남아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남북이 함께 이해하는 3.1운동 역사.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최근 독립기념관에서 3년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요. 북한 내에 3.1운동 사적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3.1운동 사적지를 보면 황해도 158개소, 평안도 215개소, 함경도 281개소 등 812개소의 사적지가 북한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남쪽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많은 곳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이 3월 1일 하루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도시에서 시작하지만은 이제 농촌까지 확산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을 곳곳에서 뭐 거리에서 또는 장터에서 이런 시위들이 남북이 다 함께 했었다. 그걸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적지가 그대로 보존이 좀 잘 돼 있을까요? 글쎄요, 그 보존은 저도 안 가봐서 제가 갔었던 평양이나 개성에는 3.1운동 관련돼서 뭐 유적지를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나 북한도 저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건
지난 10년 전에 남북이 함께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라는 거를 2004년에 만들었습니다. 2004년에 이제 평양에서 이제 남쪽도면 대표를 가고 저도 그때 한 일원으로 갔었는데 남북 역사 공동 용어에 대한 저술 작업을 했었어요. 일종의 사전이죠. 그래서 같은 항목을 남쪽도 학자가 쓰고 북쪽도 학자가 썼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면 남북의 역사가 막 김일성가 중심으로 되니까 많이 틀릴 것 같다고 하지만 적어도 합의해서 쓴 최하한선이 3.1운동이었습니다. 뭐 인민봉기나 몇 가지 용어들 이런 건 다르지만 이제 크게 공통점은 전 민족적인 거기에 인민이란 말을 쓰지만 가장 훌륭하고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에는 남북이 다 공통점을 10년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아직 일본의 그런 과거사 문제가 청산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앞으로는 남북이 함께 그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안부 관련돼서는 북한에서도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줄여서 조대위라고 합니다. 네. 조대위가 있고요. 그래서 남쪽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것을 가끔 그 북쪽에서 전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지금 일본과 그 북일 수교가 안 된 상태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항의하고 또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에 이런 문제들이 북한은 대단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상 우리 주변 국가의 관계를 놓고 볼 때에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그렇게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00년 전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잊지 말고 남북이 함께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